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굳이 이런 용어 자체는 여러분이 굳이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네, 우리들이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난 다음에 삶을 살아갈 수는 없어요. 내가 과거에 어떤 경험한 것들, 그리고 공부한 내용들, 배운 것들 이런 걸 토대로 그때그때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나름대로 최선의 선택과 판단을 해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복잡다단한 세상에서 내가 이 순간에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그 기준은 역시 완벽하진 않지만 내가 과거 경험을 통해서 또 공부를 통해서 세상은 이런 것이다 하는 나름대로의 그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의지해서 판단을 합니다. 물론 겸손해야 되겠죠. 나의 지식과 나의 판단이 완벽하거나 완전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걸 항상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이 지금의 상황과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같은지를 항상 파악하려는 그런 비판 정신은 살아 있어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자, 여기 이 논제는요, 사례 세 가지를 줍니다. 주고, 인간이 어떤 이 사물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어떤 공통된 경향성이 있다. 그게 무엇인지를 서술하라라는 요구입니다. 이게 짧은 분량이지만 채점 요소가 분명하고 채점이 칼같이 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전체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300자 정도 되면은 우리말 한 문장이 띄어쓰기 포함해서 한 5, 60자가 되니까 평균적으로 300자 정도 쓰라 그러면 한 5문장 정도 되겠죠. 문장을 또 짧게 쓰는 사람들은 한 6문장 정도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지금 300자 분량 안에 지금 이제 답안이 요구하는 바대로 이 세 사례에 드러난 사람들의 어떤 사물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한두 문장 정도로 피력을 해줘야 될 것이고, 그리고 각 사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독해를 잘하고 있다는 것도 채점관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그럼 벌써 이 공통점에 대한 2문장하고 각 사례에 대한 독해력을 보여주는 3문장 하면 거의 300자가 그대로 나오겠죠. 물론 사례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더 해줄 필요가 있는 것들은 융통성 있게 좀 한 2문장 정도로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일단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 읽어보신 거로 알고. 사례 1에 보면, 예나 지금이나 이제 시험을 볼 때는 항상 이제 부정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송나라 때도 그랬나 봅니다. 고시관으로 임명이 된 사람이 검은 먹으로 이렇게 사용해서 글을 쓰거나 시를 지으면 그 시험 부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채점관들은 이제 그 붉은 먹물밖에 사용을 못했고, 글을 지을 수 없으니까 그림을 그렸겠죠. 자, 근데 붉은 먹물로 대나무 그림을 딱 그렸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세상에 붉은 대나무가 어디 있어?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는 거죠. 이상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근데 여기 잠깐 보십시다. 지금 우리 눈앞에는 붉은 먹물로 그린 대나무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상하다? 영어가 맞습니까? 이상하다 하는 느낌을 가지는 것은 요 자체를 보고 대나무 그림이 이쁘구나 이렇게 보지 않고 이상하다라고 느낀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거기 제시문에 나오듯이 우리는 늘 대나무 그림을 볼 때 과거에는 늘 대나무 그림은 검은 먹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반복해서 그것을 보면서 원래는 이게 그냥 대나무 그림, 검은 먹물로 그린 대나무 그림이구나 이랬다가 차츰차츰 이게 반복이 되면서요. 대나무 그림은 원래 검은 먹물로 그리는 것이고 당연히 검은 먹물로 대나무 그림을 그려야 되고, 검은 먹물로 그리지 않은 대나무 그림은 대나무 그림이라고 할 수 있을까? 라는 식으로 점점 우리는 이 검은 먹물로 그린 대나무 그림을 하나의 당연히 그러한 것으로 기준으로 삼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이 붉은 먹물로 그린 대나무 그림을 보면 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내가 과거에 봤던 수없이 반복해서 봤던 그림이 기준이 됐기 때문에 붉은 먹물로 그린 그림은 이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요게 25도씨의 물입니다. 아마 손을 담그면 그냥 미지근하겠죠. 그런데 이 미지근한 물도 내가 양손을 이렇게 뜨거운 물, 80도 정도 되는 뜨거운 물에 담궜다가
왼손은 여기 담그고 오른손은 얼기 직전에 한 뭐 5도씨 된다 칩시다. 여기에 넣었다가 담그고 있다가 동시에 집어넣습니다. 25도씨의 물에. 그런데 이상합니다. 여기 80도씨에 집어넣었던 물은 왼손은 25도씨의 물이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여기 담갔던 오른손은 25도씨의 물을 따뜻하다고 느낍니다. 자, 이게 여러분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감각적 경험조차도 나름 우리는 이제 이 사람의 생각은 사람마다 다 다르고 주관적일 수 있지만 이런 이 감각적 경험이나 뭐 관찰 이런 거는 객관적일 수 있다라고 보통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이 25도씨의 물에 대한 느낌조차도 사실은 뭡니까? 이 물 온도를 있는 그대로 지각하지 못한다는 걸 이 실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앞에 이제 검은 먹물로 그린 대나무 그림을 계속해서 봐왔고 당연히 그래야지라는 생각을 기준 삼다 보면 이런 것들이 이상하다고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감각적 경험조차도 앞선 어떤 이 물의 온도가 뭐냐에 따라서 똑같은 25도씨의 물도 다르게 지각이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사례 3은 거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와 뉴턴이 대비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뭐 위대한 철학자가 아니고 옛날 사람이고 글에 나오는 바 우리 유치원 다니는 필자의 딸애처럼 좀 평범한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으로 돼 있고 여기 이제 뉴턴 같은 경우는 물리 법칙을 발견한 대단한 과학자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야기에 의하면 자,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항상 어떤 물체는 그것을 지지하는 게 없는 한은 위에 있는 물체는 아래로 떨어지는 걸 계속 반복해서 봐왔습니다. 그러니까 물체가 떨어진 건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걸 물체는 아래로 당연히 떨어진다는 걸 기준으로 삼으니까 이게 뭐 영어로 다시 쓰면 유지를 하니까 사과가 떨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당연히 그래야지. 당연히 떨어져야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위대한 과학자 뉴턴은 물론 이제 그 당시에 뭐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볼 때 어떤 뭐 깜짝 놀라서 공황 상태가 됐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사과가 떨어지는 장면을 있는 그대로 본 겁니다. 그러면서 의문을 푸는 거죠. 저게 왜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왜 떨어지는 걸까? 도대체 왜 떨어지는 걸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순간 다시 말해서 과거의 수많은 경험치적 기준을 버릴 때 그 사물이 실제로 또 새로운 각도에서 보인 거죠. 그래서 위대한 물리 법칙이 중력의 법칙이 발견이 된 거다. 자, 그러면요. 이 각각을 이제 좀 간략하게 한두 문장 정도로 여러분들이 각 사례에서 소개된 것들을 언어로, 문장으로 깔끔하게 이제 정리를 해주시고, 문제는 이제 여기 채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이것들의 공통점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문제. 잘 보십시오. 이거 실제로 학생들에게 이제 한번 써보라 그러면, 공통점을 이제 이 고정관념. 사람들은 사물을 인식할 때 고정관념에 빠져서 사물을 왜곡, 그릇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출제자가 노리는 바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공통점 찾기 할 때는 자 보세요. 여기 이제 사례 1과 사례 3 같은 경우만 있다면 고정관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례 1을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고정관념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감각적 지각에 관한 문제인데 그러면 물론 이제 사고의 경향성으로 해석을 해서 말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고정관념으로 하기에는 뭔가 찝찝한 구석이 있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억지로 고정관념이라고 우기지 말고 여기 이제 사례 1과 사례 3처럼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가 사물을 인식할 때 지난날에 이제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본다. 즉 고정관념이라는 것보다는 범위가 좀 크면서 넓으면서도 우리들이 어떤 사물을 인식할 때 이렇게 보면은 생각이나 판단, 인식의 오류라는 개념 이건 너무 제너럴한 거니까 너무 폭이 넓은 거니까 요거보다는 좀 범위가 더 좁은 요거보다는 고정관념을 포함하면서도 생각의 오류보다는 적은 이중 범위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지금 이 세 사례의 공통점을 아우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걸 말을 만들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굳이 말을 만들다 보니까 관성적 사고의 경향성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표현을 여러분들이 손쉽게 뭐 고정관념이다, 관성적 사고의 경향성이 있다 사람들은 관성적 사고는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물리법칙에 뭐 움직이고 있는 물체는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으면 계속 움직이려는 경향이 있다. 멈추고 있는 것은 계속 멈추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게 관성의 법칙입니다. 뉴턴이 발견한 물리 법칙입니다. 그런데 물리 세계만 적용되는 법칙이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들의 어떤 이 사고의 경향성에도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서두에 선생님이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복잡다단한 현재의 어떤 상황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당연히 과거에 내가 했던 경험들이 가르쳐준 어떤 지혜 또는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삶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고정관념 속에 살아간다 해도 크게 잘못된 건 아닐 겁니다. 물론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고정관념에 빠지지 않도록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그러한 의식이 살아 있을 때 그런 몸부림을 계속 쳐야 된다는 건 잊어버리면 안 되겠지만요. 어쨌든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 용어를 굳이 이제 모르겠다, 생각이 안 난다 그랬을 때는 막 이렇게 개념화 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차라리 요 내용들을 다 포괄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거기 최미작성한 예시답안에 보시면 이렇게 두 번째 문장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세 사례의 공통점은 우리가 어떤 이 대상을 예를 들어서 붉은 먹물로 그린 대왕 그림, 그리고 25도씨의 물, 그리고 사과가 떨어지는 모습, 이걸 우리 눈앞에 펼쳐진 어떤 대상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나의 경험치라든지 과거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눈앞에 있는 상황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로 풀면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기 이제 5문장밖에 안 되니까 이걸 한 2문장 정도, 그 다음에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깔끔한 300자 정도 분량의 글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이 정도 분량의 답안이라고 해도 충분히 채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10점 만점의 답안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요거 2점, 요거 2점, 2점보다는 좀 높을 수 있겠네요. 해가지고 각각 예를 들어서 뭐 요게 비중으로 따진다면 5점 만점이라 그런다면 요게 한 2점, 1점, 1점, 1점 이렇게 될 테니까 10점 만점이면 한 4점 정도가 되겠네요. 그럴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채 사물을 왜곡해서 인식한다 이렇게 쓰면은 여기 4점이 아니고 거의 한 2점 정도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고, 너무 포괄적으로 잡아도 감점이 되겠고 중범위로 잡아서 제 사례를 모두 정확하게 포괄할 수 있는 그 예를 쓰면 4점 만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어서